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FOMC 회의까지 뭐 저도 지켜보진 않았고, 워낙 새벽 한밤중에 하는 거다 보니까 지켜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개장 초기만 좀 보다 잤죠. 한 1시쯤까지 보다 잤는데, 개장 초기에 굉장히 시장이 약하더라고요. 먼저 훅 빠지더라고요. 개장하자마자. 그래서 좀 싸했죠. 이거 오늘 미국이 FOMC 회의 이후에 쳐 올리려고, 미국 주식이 오르려고 이거 초반에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빨리 잤습니다. 뭐 굳이 보고 있어 봐야 별거 없을 것 같다 싶어서 빨리 잤어요. 뭐 뻔했죠. 뭐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S&P가 0.4%, 나스닥이 0.7% 올라서 마감을 했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자면 금리가 동결됐죠.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제 그런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뭐 경제의 뭐 부양을 위해서 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했던 뭐 그런 표현을 파월 의장이 어제 저기 회의록에서 삭제해버리고, 그게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 어제 금리 인하 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발등에 급한 불은 꺼졌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침 이승훈 애널리스트가 오늘 내놓은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오늘 그 FOMC 회의 내용을 잘 핵심만 요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이겁니다. 금리 인하를 유발했던 위험들의 경감. 뭔 얘기냐면 금리 인하 유발했던 위험이라면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 뭐 기타 등등 하여튼 트럼프가 유발하는 각종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 금리 인하를 유발시켰는데, 그러한 위험들이 줄어들었다. 왜냐? 미중 무역 분쟁 타결, 뭐 스몰 딜, 빅 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드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 지켜볼게라는 게 어제 파월 의장의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그렇다고 어제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금리를 올린다면 사인을 분명히 줍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현행 1.5에서 1.75, 지금 현재 금리죠. 이게 지금 현재 어제 금리를 인하해서 1.5에서 1.75, 요 레인지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요 내에서 뭐 계속 한동안 동결로 갈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승훈 애널리스트의 생각입니다. 그죠? 뭐 딱히 올린다는 얘기 없었고,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 앞으로 너무 좋아진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돼야, 그래야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아직 이제서야 이 어제 한 얘기는 뭐다? 발등에 불이 꺼졌다, 발등에 붙은 불이 꺼졌다라는 게 어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금리 인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양적 완화 이런 것까지 10월 10일 날부터 실시해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있는 웬만한 불확실성들은 많이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 좀, 참 한국장 얘기하기 전에 하나 좀 언급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 기사가 아닌데, 여기 있구나. 요게 하나가 약간 뭐 불확실성, 뭐 제가 봤을 때 좀 마이너한 이슈긴 한데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11월 17일, 18일인가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칠레에서 만나서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하여튼 도장 찍기로 했는데, 근데 일단 칠레에서 에이펙 개최가 취소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처음 일어난 일인데, 아무튼 뭐 이런 마이너한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와 시진핑은 어디선가 다른 자리에서 미팅을 주선하겠죠. 아무튼 뭐 이런 점이 있었다는 점
알려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축포를 터트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이 0.6%, 그래서 약 2포인트, 어제 종가가 75고 오늘 시초가가 77이니까 한 대략 2포인트 가량 떠서 시작했습니다. 선물이요. 코스닥도 뭐 나름 지도 지수라고 조금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미 어제 끝났어요. 이미 어제 끝났어. 무슨 얘기냐면 이 배로 비유해 봅시다. 배로 비유해 봐. 큰 배로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미 어제의 음봉 떨어진 게 뭐냐면은, 어제 음봉 떨어져 갖고 이미 기관실에 물이 찼어요. 끝났어요. 기관실에 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끝난 겁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옵션 쪽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콜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부로 해서 일단은 좀 풋옵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콜옵션이 죽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콜옵션이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콜옵션이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오른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하면서 콜옵션이 이렇게 반등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반등이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뭘 모아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모아야 돼. 요런 식으로 뭔가 좀 모았다가 터트려야지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뭐 갭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올라봐야 뭐 이러다 말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뭐 장 마감할 때쯤 되면 내려오겠지.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아침 9시 반이니까. 뭐 그래서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봤을 때 어제 음봉이 나와버린 것 자체가, 어제 장대 음봉 뽑아낸 것 자체가 이미 뭐 어떤 좀 대세를 되돌리기는 늦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하방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10월 24일 제가 변곡이라고 영상을 올려놨는데, 삼성전자도 뭐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이 뭐 지수가 꺾이는데 삼성전자 꺾여야죠. 어쨌든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우리나라 선물이고, 지금 너무 이번 10월 달에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뒷정리를 더럽게 해놓고 나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올라봐야, 지금 오늘 갭상승해서 이렇게 올랐죠. 만약에 이게 계속 여기서 오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이제 조만간 금융위기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갭상승을 내버려 두고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갭상승한 거 용인해 두고 그냥 지수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은, 이건 이제 오버슈팅으로 가는 거, 완전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 어떤 시세가 나오게 되냐면, 만약 오늘의 갭상승이나 이 지난 10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러한 갭상승들을 소화하지 않고 그냥 지수가 여기서 더 스트레이트로 올라 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 1월 달처럼 돼요. 2018년 1월 달에 요런 꼬라지 납니다. 2018년 1월 달에 요런 꼬라지. 2018년 1월 달에 요런 꼬라지 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시세들이 나와요. 죽기 전에 꼭 보세요.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코스닥 150 같은 거, 작년에 2018년 1월 달에 이 오버슈팅, 완전 지대로 된 오버슈팅이었거든요. 그 뒤로 2년째 지금 지수가 박살나고 있고, 보시면 이래요. 마지막 죽기 전에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는 뭐 그냥 뒤를 볼 것도 없죠. 갭상승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갭상승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조정 없이 쭉쭉쭉 가요. 그리고 나서 뭐다? 한없이 죽는 거다. 만약에 이번에 뭐 오를 수도 있다고 칩시다. 오를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래 봐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여기서 이제 갭 상승한 거를, 이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올라놓은 거를 이걸 소화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이제 조만간 완전 금융위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지금 금융위기가 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저 금융위기가 올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도 계속 동결한다고 하고 뭐 장단기 금리 차 이런 문제도 해결됐고 딱히 뭐 신흥국 위기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저거는 아마 다시 내려와서 뒷정리 해놓고 올라가겠죠. 이 뒤에 차려놓은 거 이거 다 해결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이거는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차트 그냥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은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그 뭐 제가 어떤 뭐 돈을 받고 리딩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부터는 좀 이제 여기부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버티기도 좀 힘든 자리고, 그래서 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솔직히 하방 보시는 분들 위험 관리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코스닥 인버스 붙잡고 있고, 뭐 끝을 보기는 끝을 볼 건데 코스닥 인버스 붙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그 알아서 좀 위험 관리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이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돈을 제 손에 미래에 그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뭐 위에 써놨죠. 이거는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제 경험상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세게 얘기하긴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뒷감당을 알아서 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쫄리시면은 도망가세요. 어디까지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험 관리가 우선입니다. 안 까이는 게 우선이지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안 까이고 돈이 남아 있어야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또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까이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솔직히 뭐 좀 위험 관리를 할 때가 되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버티고 있는 건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솔직히 뭐 저도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위험 관리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지금 딱히 뭐 시장 상황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어제 기관실에 물 찼기 때문에 조만간 이거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하여튼 뭐 이쯤까지 왔으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위험 관리라는 걸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위험 관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방송 보고 어설프게 좀 잘못 따라 하셔서 좀 많이 손해 볼까 봐 좀 걱정이 돼서 미리 이런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끝을 볼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사실 소용은 없지만은, 이 코스닥 150 기준으로 해서 뭐요 정도, 뭐 적게 가면은 3%, 많이 가면은 한 뭐 7, 8% 정도 수익의 가능성, 그러니까 코스닥 150 기준으로는 한 그 정도 지수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 3개 그어놨죠. 적게 빠지면 한 3%, 많이 빠지면 한 6%, 7%, 진짜 많이 가봐야 한 10% 정도 지수의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참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얘기를 하고 가자면, 제가 이렇게 인버스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하고 기본적으로 인버스가 뭐예요? 지수 빠진다는 거죠. 지수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장 같은 경우 빠져야 될 위기들을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위기들을 안정적으로 다 도망쳐서 나와서 잘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한번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버스를 붙잡고 있으니까 한국장 빠지는데 미국장 오르는 게 솔직히 좀 그게 좀 그런 일 잘 없잖아요. 보통 한국 미국 같이 움직이지.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좀, 그래서 하방이나 이런 거 좀 비추세 방향으로, 추세가 아닌 쪽으로 이렇게 좀 베팅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객관적으로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은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제 방송 보시면서 좀 이제 적당히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떠들어 봤고요.
오늘 중요한 건 다 정리했죠, 그죠? FOMC 회의 내용 정리했고, 그죠? FOMC 내용 정리했고, 딱히 뭐 다른 뉴스는 제가 봤을 때 뭐 언급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